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 중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딸 특혜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 딸 문제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압수수색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자 실제와 다르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조국과 정호영 이 두 사람 자녀 특혜 의혹이라는 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으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딸 문제부터 얘기를 하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그 다음에 정호영 장관 딸, 정호영 장관 후보자 딸. 정호영 장관 후보자 딸이 받고 있는 핵심적인 의혹은 우선 아버지가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 또는 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대학 의대에 편입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편입을 하기 위해서 계절학기, 원래 이 딸은 서울대에 다녔는데 계절학기에 가서 경북대에 가서 다녔고, 또 아버지가 경북대 병원에서 그런 고위직에 있을 때 봉사활동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의혹입니다. 글쎄요. 근데 이거는요, 잘 아시지만 조국 전 장관 딸은 뭐 엄마의 대학 동기 또는 엄마의 초등학교 친구, 키스트, 대학 동기는 공주대, 그 다음에 자기 친구의 아빠, 그게 이제 단국대 의대죠.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턴 확인서, 그 다음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뭐 이런 데 올렸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이게 7대 스펙이 가짜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정호영 장관의 딸은 그건 아니고, 아니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뭐 방학 때나 이런 때 계절학기 강의 경북대 가서 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건 그냥 가정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현재. 그래서 요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 딸 문제와 관련한 또 핵심적인 의혹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2017학년도에 의대 편입시험을 봤는데 당시 이 아버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부학장이었던 이 사람이 현재 학장이라고 합니다. 박태인 교수 등 3명의 평가위원이 면접을 보는데, 원래 거기 면접은 3명이 1, 2, 3고사실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고사실, 2고사실에서는 뭐 대략, 그러니까 이제 6명, 여기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고사실에서 박태인 교수 등 3명의 평가위원이 있는 3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았죠. 동시에 전부 3명이 다 20점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에 뭐 같은 논문을 썼다든가 이 공저자들입니다. 왜 여기서만 20점을 줬을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 줬을까? 그랬더니 다른 6명 중에서는 5명이 17점을 주고 1명이 19점을 줬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 면접 점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여기서 1, 2점이. 그런데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의대 편입시험을 볼 때 편입시험 합격자가 33명인데 그 중에 27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평상시 같은 면접 점수를 받았다면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이상하다. 왜 다른 곳에서는 17점 뭐 이 정도가 면접 점수였는데 여기서만 20점, 20점, 20점 이렇게 퍼펙트하게 점수를 받았느냐? 이 부분은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증거는 없죠. 그러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 조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등 뭐 이런저런 인턴 확인서 등 이런 것들을 내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조민 씨도 그 의전원을 합격할 때 면접 점수에서 한 군데에서 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다른 의전원 그 학생들이 갖지 못한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어찌 보면 면접 점수에서 항고사시기는 하지만 거기서 만점을 받았다는 것이 조민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 면접 점수에서 인성 분야에서 만점을 받은 거와 뭐 좀 연관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 근데 그 만점을 받은 거, 조민 씨가 만점을 받은 거는 가짜 스펙에 의한 만점이고,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딸의 이 만점은 의문부호는 찍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요거는 규명해 봐야 되겠다, 이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문제에 관한 그 의문은 더 많습니다. 딸 문제보다. 아들도 똑같이 1년 뒤에, 딸이 들어간 1년 뒤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죠. 근데 아들은 경북대를 나왔습니다. 자, 우선 아들도 이 편입시험에서 아까 얘기한 그 박 교수라는 사람이 서류 전형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습니다.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요것도 이게 정말 관련 없는데도 서류만 보고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인맥이 작용했느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다. 확인된 건 없지만 아직. 그 다음에 아들이 전자공학과 학부에 다녀가면서, 전자공학과 학부에 다녔으니까 거기서 19학점을 한 학기에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면서 주 40시간 학생연구원으로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연구를 같이 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40시간하고 19학점이면 뭐 최소 19시간 정도는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9시간 주, 이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그 전자공학부 그 학부 건물하고 그 석박사 연구원, 연구소하고 같은 건물에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도 마냥 뭐 연구라는 게 꼭 뭐 주간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야근까지 해가면서 했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그러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근무 안 했어요 이 사람 라는 증언 같은 건 아직 없습니다. 내지는 연구원으로 아이고 그 사람 뭐 가끔 그냥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강욱 씨가 있던 법률사무소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 로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은 못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와는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아들을 평상시에도 자주 봤느냐, 자주 나와서 연구활동에 참여했느냐 하는 것들이 증언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한겨레 신문이 그 공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원래 그 연구소에서 학부생 그 연구보조원을 매년 한 10명쯤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절차상으로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19학점, 그러니까 전자공학부 학생으로서의 그 학점 이수를 다 해가면서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뭐 이거는 분명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과장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는데, 여하튼 이것도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가 그냥 뭐 하루 정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한 그런 인턴십, 그렇게 해놓고 인턴 확인서 발급받은 거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또 병역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한 2년쯤 지난 뒤죠. 2013년 9월 달에 다시 받은 신검에서는
척추 질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뒤에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년 뒤에, 그래서 2015년 11월에 척추 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재심검을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CT 이런 것도 직접 찍고 그러면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의문은 2015년 11월 달에 척추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갔는데 이 진단서가 하필이면 또 경북대병원 거다.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에 상위 고위직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죠. 그리고서 이 사람이 4급 판정을 받고 실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에는 환자 이송, 지원, 물품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의혹 제기는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급 판정 받았는데 어떻게 환자 이송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무리한 얘기다. 다만 군대를 현역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사회생활은 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따져봐야 될 대목이고, 특히 왜 아버지가 근무하는, 아버지가 고위직으로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느냐? 하필이면 거기에는 혹시 아빠 찬스가 없었느냐? 이거는 충분히 규명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아들이 KCI급 논문 2편의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뭐 제1저자인지 뭐 제2저자인지 이런 건 잘 아직 드러난 건 없는데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과에 다녔거든요. 전자공학과에 다녀가면서 이제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공동저자로 참여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보면, 자, 같이 연구한 공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편집, 번역, 뭐 이런 걸 같이 했다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뭐 아이디어를 내서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저자들은 아이디어는 연구실의 것이다. 뭐 특별히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매년 10명 정도의 학부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뽑는다. 그리고 활동을 같이 한다. 라고 얘기한 거로 봐서는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이 전혀 참여 안 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국 전 장관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사실상 번역 좀 해준 정도 가지고서 논문 제1저자가 된 거와는 아주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민 씨는요, 당시에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도 아니고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문과죠. 의대의 의과학연구소 거기 논문에 제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 그러나 전자공학부 학생이 전자공학부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뭐 제1저자인지 여부는 제1저자라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제1저자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거기에 공동저자로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일응 있을 법한 일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죠.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아들 문제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아들 문제 간에 받고 있는 의혹과 그리고 그 차이입니다. 저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빠 찬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은 아니지만 그 센터장은 조국 전 장관과 매우 가깝다는 한인섭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미나, 그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그 세미나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이던 당시에 참여했던 세미나다.
그렇게 보면 이건 명백한 아빠 찬스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구조가.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는 대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양대교 총장 표창장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자, 조민 씨 이 경우 아버지, 엄마가 꼭 그 교수로 있는 그 대학에서 뭐 인턴 확인서도 발급받고, 뭐 그다음에 뭐 거기서 봉사활동 영어 뭐 이런 것도 하고, 거기 또 그 학교의 총장 표창장도 뭐 위조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딸 아들 둘 다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에 뭐 부원장급 또는 원장급일 때 거기에 나란히 편입학을 했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고, 거기서 계절학기를 다녔고, 또 거기서 병사용 진단서를 받았고, 똑같죠, 구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도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는데 구조는 똑같다. 거기다 또 하나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국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사람한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직이라고 하죠. 이것도 또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당, 상대 진영의 표적이 되는 거다. 조국 전 장관도 그래서 표적이 됐고, 언론에서도 아마 그래서 문제를 삼았을 것이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야, 40년 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표적이 됐을 가능성, 이것도 또 구조가 똑같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이 아들, 딸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과 정호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아빠 찬스라는 구조, 이거는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늘 이 문제에 관해서 요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그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구조가 똑같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지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명확한 거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딸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병사용 진단서가 그거 아마 거의 틀림없이 위조했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뭐 업무방해나 뭐 무슨 뭐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위조에 무슨 의혹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봉사활동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이 논문에 뭐 저자로 참여했는데 활동을 안 했다든가, 그러면 업무방해 의혹이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기 뭐 써서 당장 압수수색해라. 아니, 압수수색도 혐의가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그 단계는 아직 안 갔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이 구조상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튼 분명히 규명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거취 문제, 이건 뭐 1차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뭐 지명 철회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조사를 자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구조가 그 조국, 정호영 두 특혜 의혹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규명이 돼 봐야 되겠지만, 일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대목도 또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